네, 코스닥은 다소 아쉬운 흐름이지만 그래도 코스피가 연일 1% 넘는 상승을 현재 구간 장중 내내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마감까지 상승세 나타나 줄 수 있을지 두 분과 함께 종목들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재규 본부장, 이건희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의 이 코스피 상승을 V자 반등으로 봐도 되는 건지 좀 그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후에 다뤄볼 텐데요. 이 시장 안에서 눈에 띄는 종목군들, 특히 전기전자 업종 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파주 확인해 보시죠. 오늘 BH, 더구전자, LG이노텍, 애플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뜨거운데요. 최근에 중국에서는 애플이 할인 판매, 아이폰이 할인 판매에 나선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위축됐던 BH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플 목표가 상향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어느 장단에 맞장구를 쳐야 되는지 BH 두 분의 의견은 매수로 일치가 됐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오늘 뭐 더구전자도 현재 11% 넘게 오르고 있고 LG이노텍도 7%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고 그 애플 테마주들이 다 같이 그렇죠. 움직이고 예. 있거든요. 이번 주에만 해도 거의 뭐 180도 정반대 분석이 나왔는데 어느 쪽에 우리가 맞장구를 쳐야 되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일단 주가의 흐름상으로는 네. 전 일단 저점대에서 어느 정도 돌아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애플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주가 흐름이 안 좋게 나왔었는데 그 아이폰 15가 판매가 많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왔죠.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됐었고 실제 미 증시에서도 이 MS,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쪽에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애플 같은 경우는 살짝 뒤처지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사실 애플은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번엔 좀 둔화될 것이다. 이번엔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도 작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삼성전자를 13년 만에 제치고서 스마트폰 출하량 1위를 달성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애플 주가 역시도 우상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주가 상승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H 같은 경우는 우리가 FPCB라 그래서 연성회로 기판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가 흐름이 굉장히 오랫동안 안 좋았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은 뭐 앞으로 이제 비전 프로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어느 정도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LG 이노텍이라든지 BH라든지 항상 같이 움직여주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군들이 오늘 대체적으로 반등을 했고요. 대체적으로 저점 부근에서 거래 대금까지도 지금 동반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BH 같은 경우는 매수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BH 매수, 특히 현재가 매수도 가능하다. 종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이건희 대표도 동일한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오늘 애플과 관련해서 아이폰 수혜주들도 움직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전 프로 관련주들은 그 소프트웨어단, 가상현실 종목들이 움직이고 비전 프로에 뭔가를 납품하는 기업들은 주가 상승이 좀 더디거든요. 다음 주를 위해서 이 BH를 포함한 비전 프로 부품주를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지요. 방법 안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왜 이렇게 비전 프로, 단호하세요? 비전 프로 뭐 만들어봐야 몇 개 만들겠습니까? 음. 물량 자체가 많아져야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말단 부품들이 돈을 벌려면 물량이 많아야 되는데 일단은 비전 프로는 초기 모델은 그닥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은 오히려 이제 애플의 신모델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뭐 애플이 그동안 주가가 안 좋았던 이유 자체가 AI를 빨리 채용해야 되는데 뭐 말이 없죠. 애플은 지금. 근데 애플의 특징은 뭐냐면 말을 잘 안 합니다. 계속 비밀이죠, 항상 뭐든지. 그러고 가서 갑자기 짠 이러는데 이게 조만간에 짠 하고 또 AI 관련된 기능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붙고 있고 오히려 사실 오늘은 이제 삼성 관련돼서 인터플렉스가 더 강하게 올라왔죠. 이게 거기 보면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뭐 링이라든지 반지 형태로 나온 것들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인터플렉스도 예전에는 애플에도 납품을 했던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런 PCB 업체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거는 대장으로 인터플렉스가 끌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이 IT가 좋은 이유 결국에는 생각보다 지금 TSMC라든지 TSMC가 발표를 잘했다는 거는 뭐냐면 TSMC의 주 거래처가 애플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엔비디아가 만들어주는 거 만들어달라고 해도 애플 거부터 먼저 만들어주죠. 그래서 애플 관련돼서는 그 앞으로 전망이 좋다. TSMC가 내가 20% 이상 더 좋아질 거다 올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애플도 계속 좋아지겠네라는 게
함의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또 좀 큰 틀에서 보시면 또 애플 관련주들이 오늘 올라오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 모두 다 애플의 악재와 호재 뉴스가 이번 주에 산발했는데 좀 믿어보겠다라면서 BH 종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상대적으로 비전 프로 테마주들은 단순 테마만 그칠 것이다. 다음 주를 위해 굳이 현재 매수는 안 하겠다라는 이건희 대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보시죠. 저희 사실 어제 시초가 공략주로 삼성전기 드렸었는데요. 오늘 6%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용 MLCC 개발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가 가속 시작될까요? 두 분의 의견은요? 여기도 매수로 일치가 됐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MLCC는 참 많은 분들이 꿈의 반도체 쌀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쌀 없이 못 산다고 하는데 삼성전기 주가는 그만큼 중요하게 움직인 적이 없었거든요. 최근에는. 이번엔 좀 달라질 수 있을지 이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MLCC, 그러니까 삼성전기 하면 MLCC랑 뭐 FCBGA 뭐 이 네. 정도 두 개가 지금 주 사업군이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가전제품의 수요가 늘어나야지 MLCC가 잘 팔립니다. 잘 팔리는데 그 안에 다 들어가는데 지금 플러스 알파 기대했던 게 뭐였냐면 전장용이죠. 이제 자동차용 MLCC가 자동차가 전장화되면 될수록 MLCC의 양이 훨씬 많아지고 단가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결국에는 앞단에 있는 이제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좋아져야지 계속 발전을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전기차가 잘 팔려야 사실은 전장도 좋아집니다. 근데 지금 자율주행용 MLCC 관련된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오늘도 주가가 올랐다고 하지만 사실은 삼성전자가 올라왔다라고 하는 게 더 맞죠. 정확히는. 삼성전자가 올라온다는 건 삼성전자 지금 두 가지 기대감이 있죠.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복. 또 하나는 지금 S24에 공개를 했는데 생각보다 시장 반응이 핫합니다. 네. 그죠? AI 기능이 생각보다 안 좋을 거라 저도 기대 이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기능이 생각보다 좋네. 이렇게 지금 시장을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기대감이 같이 붙으면서 SK 하이닉스 같은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최근에 주가도 많이 빠졌고 그러면서 삼성전기의 흐름을 보시면 거의 삼성전자와 비슷하게 움직인다. 그리고 뭐 단순히 뭐 MLCC 자율주행 뭐 이거 개발했다고 해서 올라갈 정도의 그렇게 가벼운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IT 업계의 흐름 이런 것들과 같이 연관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기 오늘장의 주가 상승은 이 MLCC 이슈보다는 삼성전자 주가와 연동된 흐름이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옆에서 이재규 본부장님도 계속 고개 끄덕이셨는데요. 네. 많은 부분 좀 동의하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기가 네.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굉장히 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이제 이 MLCC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어쨌든 모멘텀은 되겠지만 네. 지금 일단 전반적으로 낙폭이 굉장히 과하게 진행됐었던 상황에서 삼성전자나 삼성전기가 같이 반등을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출 사업부를 좀 나눠본다라고 한다면 카메라 모듈과 기판 그리고 우리가 앞서 말씀하셨던 이 MLCC 쪽입니다. 근데 MLCC 쪽도 그렇고요. 카메라 쪽도 그렇고요. 기판 쪽도 그렇고 2024년도에는 스마트폰이라든지 PC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삼성전기라는 기업이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전체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지금 오늘 이제 뉴스가 됐었던 것은 이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MLCC인데 이 MLCC가 원래는 PC나 IT 부품 쪽에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다가 이제 전장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물량을 늘려나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장 쪽에 삼성전기가 만들 수 있는 MLCC가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장성까지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오늘 6% 가까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규모가 큰 기업인 만큼 그래도 신뢰도 있는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 저는 오늘 종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두 분 모두 매수. 매수는 조정식 매수냐 종가 매수냐 조금 투자 의견은 달랐지만요. 매수 버튼으로 돌파 가능한 종목 선정됐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보시죠. 오늘 장중에 20% 넘게 급등했다가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2% 상승만 보여주고 있는 LG 헬로비전입니다. 회사채 수요 예측 흥행 소식이 나왔는데 두 분은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매도와 보유인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그럼 오늘 장 초반에 강하게 오른 건 회사채 흥행 때문이에요? 아니면 요즘 미국이 아주 추워서 그죠. 테슬라가 네. 충전이 안 돼서 오히려 충전을 해도 너무나 빨리 방전되고 충전소에 지금
줄이 엄청나 서 있다고 하는데 LG엘로비전의 그 전기차 충전이라는 밸류 때문에 부각된 걸까요? 사실상 뭐 밸류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이제 3천억대 기업인데 오늘처럼 이런 변동성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기차 충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저는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내용을 제가 체크를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나 전기차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고점을 어느 정도 찍고 나서 몸통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주가의 흐름상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 만약에 종가가 좀 더 내려와서 종가에서 회복을 하지 못하고 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저는 조정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면 그때는 반등 시 매도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이게 지금 이 기업 자체가 실적적인 부분이나 앞으로 그 가치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부각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테마성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은 단기 보유 의견 주셨는데 현재 오후장에 2차 전지주들의 낙폭이 좀 크면서 코스닥의 상승폭이 거의 다 반납이 됐거든요. 네. 에코프로 실적을 앞두고서는 우려감에 매도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간밤에 그 테슬라 뉴스 때문에 전기차 수요에 대해서 또 의구심이 커졌던 분들이 매도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 뉴스에 대해서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어떤 뷰를 가져가는 게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까요?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 안 좋다고. 네. 그죠? 한 번 더 말씀해 예. 주셔도 네. 당분간은 상반기에는 별로 관심권에만 두시고 적극적으로 매매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한파냐, 뭐 충전이냐, 뭐 충전 인프라 부족이니까 충전주 봐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그 충전소 관련된 종목들 봐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종목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혜주를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요. 그 중에 이제 LG 헬로비전이 좀 만만하다 보니까 좀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LG 헬로비전도 저는 뭐 여기서 보유 의견 드렸던 단기 보유 의견인데 네. 못 파신 분들은 차마 못 파신 분들은 뭐 또 한번 올라올 때 파셔라라는 의견으로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2차 전지 전반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결국에는 에코프로가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의 지금 흐름을 보시면 반등을 여기서 한번 실패했죠. 언제 실패했냐면 작년 11월 달에 실패했습니다. 이미 반등을 한번 주려다가 못 줬죠.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차트인데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눈높이가 계속 더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의 눈높이들도 낮아져야 되고 시장 참여자들의 눈높이도 낮아져야 되는데 아직은 너무 눈높이가 좀 높다. 그러면 실적이 조금만 안 나와도 아마 이번 이제 4분기 실적 나왔을 때 또 한 번 눈높이를 낮추면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미 보여줬죠. 네. 실적이 안 좋은 걸. LG 에너지 솔루션 안 좋은데 에코프로 BM은 좋겠지, 에코프로는 좋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죠. 그러면 지금 당분간은 이쪽에 뭐 기술적인 반등이라든지 최근에 많이 올라온 에코프로 머티, 뭐 LS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도 다 조심해야 되는 자리에 지금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 축소하시거나 아니면 좀 매도를 하셔서 다음 기회를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LG 헬로비전 두 분 모두 다 현재 구간에서 추가로 비중을 늘리거나 중장기로 가져갈 종목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오늘장의 의견도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보시죠. 지금 시장에서 AI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로 인해 소프트웨어 반도체주들을 샀는데 생각을 좀 발상을 전환해보면 전력 수요 폭증 전망에 대한전선이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두 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매수와 보유로 의견 나뉘어졌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대한전선 보유라면은 현재 좀 따라가기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신지요? 좀 가격이 많이 낮아 있긴 한데요. 네. 회사 자체가 별로라 그냥 사지 마시고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올라오면 파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력 관련돼서 이제 살 거면 이거 말고 다른 종목을 사시는 게 맞습니다. 많이 올라와 있어도 오히려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LS 일렉트릭 좀 이따 말씀드릴 것도 있지만 그런 종목들 뭐 재룡전기도 지금 매력적인 가격인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이런 그 변압기라든지 이런 전력기기 주요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가 낮고 전선 관련된 회사 대한전선하면은 굉장히 그 주주가 자주 바뀌는 걸로 유명하고 지금 보면 실적도 사실은 올라오곤 있는데 계속 비슷비슷하죠. 네. 그만큼 전선의 수요가 크게 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쪽으로 이제 영업을 잘하면 해외로 나가서 많이 판다든지 하면 좋은데
차라리 그럴 거면 LS 전선이 난데 LS 그룹이 훨씬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대한전선은 조금 보수적으로 저는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대한전선을 말고 다른 전력주를 보겠다라는 거고 본부장님은 여기선 또 의견이 갈리셨네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전체적으로 좀 크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셨던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좋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전력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수요가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인프라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계속해서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것, 뜨겁게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 둘 다 공략하고 있는 것이 이 노후된 인프라에 대한 투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전력기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 기기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라고 하신다면 저도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좋다라고 보는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같은 업종 내의 종목군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종가 매수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다만 주가가 지금 12월 달에 만들어놨었던 저점과 1월 달에 만들어놨었던 저점에서 지금 쌍바닥 모양이 살짝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오늘의 시초가 부근이죠. 이 자리를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대응을 좀 하시는 관점으로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전선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우리 증시 장 마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1% 중반가량의 상승을 그래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가 나타나면서 2,470선 위로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폭 많이 반납하면서 V자 반등이라고 말하기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빨간불을 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가 상황 알아보도록 하죠. 이건희 대표님, 오늘 장 어떤 특징들이 있었을까요? 네, 오늘은 뭐 쏠림이 굉장히 심했죠. 사실은 삼성전기 아까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 반도체 중심, 그다음에 IT 관련된 기업들, 뭐 PCB 업체들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와 IT가 시장을 이끄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동안 좀 많이 쉬었다는 부분이 이제 작용을 했다. 근데 지수가 1.35% 올랐다는 거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4% 이상 상승했는데 1.35% 올랐다는 거는 다른 종목들은 많이 안 좋았다는 거고요. 안 좋았던 쪽은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갔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1% 이상 하락을 했는데 다른 종목들은 더 빠졌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는 또 반대로 빠지는 현상이 나왔고 일부 바이오 종목들도 급락 현상이 좀 나오면서 이 반도체로의 쏠림, 그다음에 최근에 챗 GPT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로의 쏠림이 이어지면서 이제 시장이 조금 험악한 분위기가 나왔다. 물론 이제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은 되게 좋았지만 나머지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희비가 엇갈리는 시장이었고요. 특히 코스닥은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의 하락폭이 커지면서 LNF도 마찬가지고 주요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다 빠지면서 사실은 주가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나마 코스닥이 0.28% 상승한 거는 반도체 장비주들이라든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그나마 버텨줬고 셀트리온 제약이 버텨줬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